미션 365. 우리는 지금 격변하는 그런 여러 시대의 일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계속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T국에 대해서 태국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 이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셉 리 선생님이 저희 지멘 라디오 방송국 본사에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또 일반적으로 그 태국에 있는 모든 일들을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 조셉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이 태국에 지금 계신 지가 20년이 넘으셨죠? 네. 네. 아이고, 태국 참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좋은 나라인데 요즘 날씨가 제일 더운 때인가요? 네, 언제인가요? 3월 3, 4, 5월이 제일 덥습니다. 지금은 40도도 넘어가고요. 예. 네. 그럼 6월 달은 지금은 어떤가요? 6월 달로 들어가서 이제 우기철로 되거든요. 우기철이 진짜. 돼요. 그래서 조금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합니다. 네. 그런데 낮에는 역시 그래도 좀 덥습니다. 네. 그런데 그 태국이 그 인구나 그 나라 크기나 이런 거는 그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되나요? 네, 인구는 한 7천만 명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 인구하고 그렇게 막 차이 나진 않는데 네. 그 나라는 크기. 나라 크기가 태국 한국보다 5배나 더 큽니다. 굉장히 넓군요. 네, 그래서 크군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7천만이면 우리 한국은 4천만이기 때문에 좀 조금 더 많긴 한데 땅이 넓으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역사적으로 태국이 이렇게 외국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는 나라라고 그러던데요. 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네. 받지 않았습니다. 네. 침략을.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성이 그 굉장히 조용한 것 같은데 강한 자존심이 세죠.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에서도 침략받지 않았다는 그런 그 자존심 네. 이게 셉니다. 네.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또 그 성격상 네. 마찰을 싫어해요. 그래서 서로 아주 피스풀하게 아주 네.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이들이 될 수 있으면은 마찰을 피하고 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화가 나거나 하거나 그러면은 네.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좀 조심해야 될 입장에 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성격이 참 이렇게 위험합니다. 네. 한번 화가 나면 위험하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다 그런 사회 어느 사회나 그런 게 있지만 뭐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많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종종 이렇게 들리는 뉴스에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태국 사람들의 성격상 그리고 네. 그이들의 그 종교가 대부분 불교인이기 때문에 네. 불교인은 살생 그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서는 좀 거리가 멉니다. 네. 그 불교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교가 강하잖아요. 네. 얼마나 되나요? 불교인 그 퍼센테이지가? 한 85%쯤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보다 더 많았는데 네. 이제 모슬림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군요. 한 85%쯤 되고 그 대신 그 85%쯤 되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주로 아주 dedicated, devout 네. 불교인이고 네. 젊은이들은 네. 그냥 follow하는 명목상. 네, 명목상 불교인이에요. 네. 그러면 젊은 세대는 그 생각보다 불교가 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네. 갈수록. 그래서 모슬림들이 많이 올라오고 네. 그래서 또 한편은 전도하기가 참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모슬림들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말레이시아 국경 그쪽 얄레인가요? 뭐 그쪽 아래쪽 주에 많이 있다는 거를 들었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나요? 네, 그 태국이 다 해서 77도로 77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남쪽 남태에 제일 남태 세 도에 네. 많이 있고요. 거기는 거의 불교도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 많이 있고 그 대신
그것만이 아니라 온 전국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네. 그러면은 젊은 층에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나요? 아니면 어차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불교가 강하고 보수적이니까 잘 안 될 텐데 젊은 쪽으로 좀 많이들 움직이나요? 젊은 쪽으로도 움직이고요. 네. 그이들은 또 자식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아하, 네. 그렇군요. 안 보이는데 10년 후, 그럼 몇 년 후에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인구가 또 늘었군요.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요. 네. 모슬림 쪽에서. 네. 그래서 저도 십 년 전에 뭐 몇 명 안 됐는데 제가 네. 사는 지역에 네, 몇 명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원래 뭐 전도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슬람 사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뭐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나요? 태국 정부에서 네. 모슬림들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모슬림들도 그 태국 정부하고 이렇게 뭐 마찰하려고 그러지 않고요. 네. 아주 심한 모슬림들만 남태에서 그러지 네. 주로 그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네. 살고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도 모슬림들을 많이 후원을 합니다. 그럼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요? 기독교보다도 천주교에 네. 좀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네, 제너러스해요. 왜냐하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태국 불교인들, 모슬림들, 크리스찬들 이 세 종교가 항상 앞장서서 왕을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네. 복도 빌고 뭐 그러는데 그럴 때에 기독교의 크리스천 대표로는 캐톨릭이 나갑니다. 개신교가 그러니까 캐톨릭한테는 네. 참 이렇게 잘해줘요. 네. 한편에 잘해주면서도 한편은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둡니다. 왜냐하면 캐톨릭들이 불교인들의 그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캐톨릭들이 불교인들한테 혼란하게 한다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캐톨릭들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네. 태국 정부에서. 그러면은 기독교의 우리 태국 안에서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그 교회들이 지금 뭐 크는 거라든지 그런 건 어떤 상황인가요? 태국 사람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은 나름대로 잘 크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외국인으로서 볼 때에는 참 느리는 편이죠. 네. 느린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네. 외국 사람들이 가서 평가할 건 아니고요. 네. 그이들 그 태국 선교를 위해서 네.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은 그이들의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태국인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이들이 보는 퍼스펙티브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잘 크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전도하는 게 그 이슬람은 좀 이렇게 많이 인구가 커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면 젊은 층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라든지 뭐 그런 건 어떤가요?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서요? 문제는 네. 그 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크리스천티를 받아들일 때에 완전히 100%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면서도 자기도 부디스트 라이프 스타일을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얼뜻 볼 때는 좀 기독교인이 많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하고 네. 그리고 뭐 조금 서운해하면은 다시 불교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아주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뭐 10년 동안 아니면 15년 동안 해서 태국 사회에서 많은 변화를 이렇게 경험했어요. 네. 97년에 IMF서부터 시작해서 2004년에 또 쓰나미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태국 사람들의 젊은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거를 요즘 또 뭐 자체 그 크리스천들이 전도하고 그런 게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러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선교를 하는 분위기는 좀 태국에서 어떤가요? 선교사들이 사역하기에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요. 제가 저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태국 사람들하고 들어가서 태국 사람 속에서
그들과 같이 손잡아서 사역하는 분들은 태국 사람들의 그 rate, 그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면은 참 잘 됩니다. 네. 물론 그 성장이 조금 느리지만은 그래도 태국 사람 볼 때는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들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여태까지 익숙했었던 네. 그 사역 방면, 네. 사역 방향 그리고 네. 사역 철학으로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조금 이렇게 좀 불리합니다. 네.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그런 반응이 와요. 왜냐하면은 성격상 한국 사람하고 태국 사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차이가 그거를 많이 있는데 한국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군요. 내 식으로 네. 선교지에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오는 네. 갈등이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잘 됐고 네. 한국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태국을 잘 모르니까 또 그런 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태국 사람하고 안 그렇죠. 맞는 예를 거죠. 들자면은 뭐 한인 선교사들이 가셔가지고 태국 현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새벽기도를 많이 훈련시키면 네. 태국 사람들은 아직 그런 걸 익숙하지 못하죠. 않거든요. 그렇죠. 모르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좋지 않은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런 그렇군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세계관이 불교의 세계관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운 거 윤회설이라든지 네네. 예, 그 뭐 리버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네. 하는데 이게 기독교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깨트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겠네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윤회선 그거 네, 윤회선. 사이클 예, 사이클. 그것도 그렇고 사이클 있고 그것도 그렇고 기독교는 이게 circle one line이잖아요. 온라인, linear. 일직선. 예. linear 해가지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렇죠. 네. 그거고 또 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생명을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네. 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들한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영원토록 고생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 거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예. 이게 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나. 네. 편안하게 끝까지 주님과 산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네. 뭐 그냥 대놓고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태국 예.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죠. 설명이 부족하니까 네. 좀 그 오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네. 또 한편에는 그들도 극락이라는 건 또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해분 네네. 예, 그들 열반. 거기는 열반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 극락, 그 닐바나 뭐 그런 쪽인데 그거랑 개념은 또 어떻게 그러면 매칭이 가능한가요? 이게요 거기에 와서 조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의론적으로는 널바나에 들어가야 되겠고 네. 그리고 새로운 아침마다 또 이렇게 중들이 이렇게 오면은 스님들이 오면은 거기에다 이렇게 또 떡도 주고 공양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메릿을 싼다 네. 싸면서 이제 열반을 간다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보면은 그게 또 아니에요. 네. 그이들도 욕심도 있고 그이들도 이렇게 욕망이 있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렇죠. 네. 이게 그 열반 쪽으로 꼭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야심으로서 그이들이 그 일상생활은 비슷비슷해요. 네. 뭐 사람 본능으로 다 똑같으니까. 네네. 죄도 짓고 뭐 그런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산족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힐 트라이브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저희 신학교에도 보면은 그 산족 출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신학교마다 산족 출신들이 많습니다. 네. 산족에는 이 어느 산족은 뭐 그 우두머리 제일 윗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는 네. 이제 90%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산족들도 있어요. 집단 개종이 되는군요. 네네. 그룹으로. 그래서 네. 뭐 카렌 네. 카렌 족속들은 이렇게 100% 믿는 그런 네. 그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오는데 그런 데서 좋은 영향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영향도 있어요. 그런 힐 트라이브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는 그 플레인 태국 사람들한테 이 류를 따지자면은 크리스티애니티가 더 얕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오는 좋지 않은 이 부작용 그런 네.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그 저쪽들이 더 마이너리티인데 네. 힐 트라이브로 더 마이너리티인데 크리스티애니티가 더 많다 보니까는 좀 젤러스한 마음도 있고 네. 그리고 혜택을 안 주는 때도 있고요. 네. 뭐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훈련 받는 그 레이트를 보면은 앞으로 힐 트라이브에서 사역이 참 활발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면 힐트라이브를 태국 선교에 쓰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들이 태국 사람으로서 태국 국적과 또 태국 말 이런 건 다 뭐 태국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힐 트라이브에서 만약에 태국으로 큰 대도시로 와서 네.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적은 소수들이 다시 힐 트라이브로 돌아가요. 아, 다 대도시에 남는군요. 네, 대도시에 남아가지고 네. 저희도 그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가지고 교회 개척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결국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효과를 보는데 네. 그래도 지도자들은 이제 힐 트라이브들이 많다는 그런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거긴 쿼터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뭐 선교사 비자 그게 많이 없어서 그 선교사들이 그 비자 없고 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들었어요. 요즘 비자 상황이 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지금 그 태국에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기독교 그룹이 5그룹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로만 캐톨릭, 하나는 안식교, 그리고 세 개 여기가 이제 개신교 예. 그룹이에요. 하나는 남침예교, 네. 하나는 이제 태국 기독교 총회, 네. 그리고 복음주의 연맹.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이 각 기관에서 선교사들이 몇 명 있냐고 한번 조사해 봤어요. 네. 그래서 보고하라고. 근데 태국 기독교 총회에서 한 100명쯤을 보고했어요. 네. 근데 복음주의 연맹은 한 1000명을 보고했어요. 어허,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걸로 지금 픽스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쿼터가 그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태국 기독교 총회는 쿼터가 지금 여유 있는 쿼터가 한 6밖에 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100명밖에 안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기독교 복음주의 연맹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구하는 거 비자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비자를 안 받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자격이 까다롭군요. 선교사 뭐 비자 받는 게. 요구하는 거 많이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요? 아니요, 그 기관에서요. 기관에서. 그리고 네. 또 자유롭게 일하고 싶고 네. 어느 기관으로 묶여 있는 것보다요. 네. 그래서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비자 없이 일하는 선교사님들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얼마 전서부터 비자 받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 네. 비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선교사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의 비자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태국 비자가요? 네, 방문 태국에 비자는 괜찮은 거죠? 방문 비자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태국에서 이제 영업을 하면서 네. 사업을 하면서 그 가질 수 있는 비자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아주 VIP 네. 그러신 분이 한국으로 방문하셨는데 네. 그 출입국 거기에서 이미그레이션 거기에서 빠꾸를 당해가지고 다시 태국으로 예. 돌아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뭐 감정도 상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자기 가정하고 정부에다가 이렇게 불었네요. 네. 얘기했네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불법적으로 네. 관광 비자를 가지고 이제 대도시에서 캄보디아 국경이나 라오스 국경까지 가면 얼마 안 걸려요. 네. 거기 가서 뭐 나름대로 아침 먹으면은 사람들이 다 작업을 해줘요. 비자 받는 작업을. 네. 그래서 돌아오면은 한 반나절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불법이 됐습니다. 아. 육로로 가서 비자 받지 못하고 네.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한번 받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떠나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도 근로자들이 많아서 네. 태국 정부에서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뭘 봐줬는데 최근에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서 왕비 생일이 8월 12일이에요. 네. 그 왕비가 나라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그게 태국에는 관습대로 어머니 날입니다. 네. 8월 12일이. 8월 12일이요. 네, 그래서 8월 12일까지 비자를 다 정리하라고 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비자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한 분씩 이제
나가야만 되는 나가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태국 선교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비자 없이 3개월짜리 받고 또 국경을 넘어서 다시 받고 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이제 어려워지겠네요. 그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비자 받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정식으로 비자를 네.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무슨 그 개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들은 몇 명이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그이들은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도 저한테 몇몇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비자 형편이 이런데 입장이 이런데 좀 도와줄 수 없냐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그이들도 비자 해결이 됐대요. 예. 그래서 해결을 할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으면 또 제 생각에는 태국 사람들이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인데요. 태국 사람들이 마차를 오랫동안 하는 거를 싫어하니까 네. 지금 이렇게 블라프로 임시로 이렇게 하지만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자존심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국 정부하고 무슨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조금 지나면 이제 풀어질 수도 있다. 조금 지나야 돼요. 네, 네. 당장은 이제 안 되고요. 네. 그 태국의 그 생활이 요즘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발달이 되고 그러는데 그 생활비나 그 생활 수준은 어떤가요? 네, 지금 요새 몇 년 안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태국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업 가지면은 한 1,000불 미만으로 네. 시작을 합니다. 네.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은요 네. 한 400불, 네. 400불이 첫 사례금이에요. 일반인들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네. 네. 공부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네. 아. 그래서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사명 갖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도 그 태국 기독교 총회에서 만들어 세운 그 레이트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대도시에서 사는 사역자들은 그거 가지고 뻔해요. 생활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조해 주는 분이 없으면은 생활이 어렵고 네. 참고 하다가 안 되면은 때로는 사역길을 이렇게 포기하고 네. 일반 길로 이렇게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뭐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육자를 그 셀프 서포트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죠. 네, 아직은 약하니까. 아닙니다. 태국 교회가 네. 일반적으로 쭉 볼 때에 네. 좀 약해요. 자립하는 교회가 많이 큰 교회도 있고 그러지만은 네, 네. 저희가 혹시 그 선교하는 그런 측에서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네. 저희가 볼 때는 그 태국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약해서 네. 그래서 그 셀프 서포팅 하는 거는 자립은 아직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신학교를 졸업한 그 태국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퀄리티는 어떤가요?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우리 한국의 교회 초창기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던지고 올인해서 하잖아요. 네, 예, 네. 근데 거기는 어떤가요? 그쪽 교육자들은? 거기에 제가 볼 때 몇몇 올인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공부를 마치고 하느님을 섬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저희는 부인은 안 합니다. 네. 그런데 하느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일상생활 필요한 베이직 네세시티는 해결해 주시리라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대하고 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게 안 될 때에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하고 네. 갈등이 오래 갈 때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네. 주님 섬기고 싶은데 생활이 안 되니까는 네네. 이런 길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얘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선교부에도
그런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아, 그렇군요. 떠날 네.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입장인데 네. 저희가 또 후원하는 것을 저희 마음대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를 통해서 후원하기 때문에 네. 후원금도 더 놀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은 현지 노회에다가 이렇게 후원금을 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지 노회에서 또 그 사역자한테 다시 주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그럴 수가 없어서 이거는 기독교 총회에서 노회에서 이렇게 designate 한 그 액수기 때문에 네. 그이들이 그 어려우면은 우리도 참 어려워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그 사역자들 보조비도 이렇게 주고 그래요. 네. 그런데도 어렵다 그러면은 네. 참 저희도 그렇군요. 그럴 때 근데 어려워. 그 태국이 기독교 선교 역사가 우리 한국보다 길다고 들었어요. 네.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1828년.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하면은 186년 네. 쭉 왔는데요. 거기에 그 태국 사람들의 정서, 네.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가 먼저 막 이렇게 나가서 뭐 하고 그런 이니셔티브 그런 게 좀 약해서 네. 교회 성장률이 한국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한국은 아주 그냥 어그레시브하게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성품상 조용하고 다른 네.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전도하고 어그레시브하게 나가지는 못하고요. 네. 노방 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이들은 네. 관계에서 오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네, 좀 그이들이 봐서 아니다 이때가 아니다 그러면 전도를 안 하고 네. 그냥 계속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전도하는 그 레이트가 조금 약하죠. 예. 아, 그렇군요. 지금 그 태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막 어려워진 뭐 어려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 거기 계엄령 있다가 바로 또 쿠데타가 되고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대략 그냥 이게 뭐 역사적으로 19번이나 쿠데타가 있었다 그러는데 네.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본사 방문하러 네. 19일 날 떠났습니다. 네. 근데 20일 날 새벽에 계엄령 이게 선포됐다 그래요. 다음 날에. 네. 이제 아주 공중에 있을 때.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빨리 이어서 이제 그 쿠데타로 네. 또 이렇게 바뀌었죠. 엘리베이트 됐다고 네. 그러는데요. 지난 70년 동안 이게 19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참 태국이 마차를 싫어하니까는 네. 나름대로 야당 여당이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정치를 해다가 네. 안 될 경우에는 너무나 크게 부닥쳐버리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쿠데타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그리고 근데 왕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왕이 또 이렇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아. 70년이면요. 제가 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왕이 다스린 지가 거의 70년이에요. 그렇군요. 나이가 네. 많으시군요. 네. 네. 지금 2014년 네. 87세, 그러시군요. 87세인데 다스린 지가 한 68세, 8년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지난 70년인데 68년은 지금 현재 왕이 다스린 겁니다. 그때 19번쯤 네. 이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은 네. 태국의 그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네. 그런 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국왕이라는 단어는 이 일반 평민들이 그 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네네. 예. 외국 사람들도 태국에서 네. 조심스러워야 할 세 토픽이 있는데요. 네. 정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네. 그리고 왕가에 대해서. 네. 이거는 함부로 말하면은 참 큰일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 평민들이 그냥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 국민 정서가 옛날에는 함부로 그렇게 뭐 정치를 위해서 나서거나 그럴 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요새 좀 더 국민들이
자기네 표현을 좀 더 자유롭게 합니다. 아, 네. 예전보다. 네. 예전은 좀 이렇게 뭐 배려하고 그리고 왕을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지금 왕이 3년 동안 병원을 들락날락 하셨어요. 네. 병원에서 입원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니까 태국 나라 자체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에다가 태국 왕의 그 왕가들 중에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정치 이 스트러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자세하게 얘기는 좀 그래서 네. 얘기는 못하지만은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스트러글, 네. 그 컨플릭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이 9대 왕인데 네. 10대로 내려갈 땐 누구일지 아직 모르고요. 네. 혹시 9대 끝난 다음에 이제 왕제도는 없을지 네. 이런 것도 얘기가 들리거든요. 불안하군요. 네, 전체가.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나라가 불안한데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불안한 것을 또 이렇게 야당 여당이 네. 또 싸우면서 그거를 미트하기 위해서 야당하고 여당이 이때에 좀 더 정치를 좀 더 안전케 하기 위해서 네, 네. 자기네 그 뷰 포인트를 더 많이 내놓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더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총리가 지금 물러났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계엄령과 쿠데타가 일어났나요? 네, 이거는 5달 전부터 5개월 전서부터 지난 12월 27일서부터 네. 태국 정부에서요 네. 염려했던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야당하고 여당하고 작년 11월도 크게 네. 데모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11월서부터도 그 컨플릭트가 있었고 네. 마찰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원인이 몇 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야당에서 여당에서 네. 그 amnesty bill 네. 그거를 패스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총리가 그 얼마 전에 쿠데타로 쫓겨난 그 탁신 네. 총리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오빠의 그 죄를 다 탕감해 주려고. 네. 근데 오빠 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탕감해 주려고 그런 비어를 네. 한번 패스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그건 안 된다. 그건 너무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금 현재 여당에서 물론 어느 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과 정부도 다 그렇겠지만 조금 도가 있겠지만은 네. 좀 부패가 좀 심했나 봐요. 네. 이건 저도 확실치는 모르지만 들리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여기 양쪽에서 이렇게 막 싸움이 시작되고 네. 게다가 이 현재 여당이 왕 쪽하고는 좀 더 좋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는 더 문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5월 15일 날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왜 다른 도시에서 이제 제 사는 도시로 이렇게 돌아올 때 라디오로 들어봤는데 그때 그날이나 그 전날에 그 총리가 그 법에서 총리를 이렇게 옷 벗겠다고 그럽니다. 네. 이제 총리 일을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장관들도 27분이 27명 중에서 9명이 네. 옷을 벗었다고 옷을 네. 벗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 레드 셔츠 그때 이제 그 잉락 여당이 레드 셔츠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네. 레드 셔츠 그리고 지금 야당에는 지금 옐로우 셔츠가 있고요. 네, 네. 근데 레드 셔츠에서 그 제너럴들이 장군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옷을 벗고 또 총리도 이렇게 나오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 네. 왜냐하면 태국에는요 그 시골에는 그 여당 쪽이 많습니다. 여당 네. 쪽이 탁신서부터 시작해서 잉락까지 그 돈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 일부리면은 그 인슈런스, 헬스 네. 인슈런스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아, 좋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이들이
아무래도 자기네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기울이게 되죠. 네. 그리고 뱅콕에 있는 그 택시 운전사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제 bureaucratic 아니면은 더 좀 부자들 사람들 네. 이분들은 이제 또 옐로 셔츠를 가 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사건 그 잉락이 자리를 내놔야 했을 때 그리고 장관이 나왔을 때 이 불만으로서 이제 서로 더 큰 마찰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드 셔츠, 빨간 티셔츠 입은 사람은 여당이고 네. 옐로우 셔츠, 노란 티셔츠 입은 사람은 야당이고. 꼭 노란 셔츠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거기에는 뭐 블루 셔츠도 있고 뭐 셔츠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컬러별로 무슨 자기네 그 뭐가 있군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팀이 올 때는 네. 단기 선교팀들이 나름대로 셔츠를 이렇게 컬러를, 만들어 오면은 네. 빨간 옷, 노란 옷은 해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죠. 오해하겠죠. 네네. 아, 절대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총리도 네. 머물고라고 예, 그러죠. 총리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나가고 나가고 네. 그리고 장관들도 이렇게 나갔을 나가고, 때에 네.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네. 마찰. 네.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12월 27일서부터 계획해 놓은 거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타협시키는 그런 미팅을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네. 그게 안 되자마자 이제 이 계엄령이 된 겁니다. 아, 그 미팅이 잘 됐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네네. 예, 거기서 또 많이 싸우고 벌어졌군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또한 그 원인이 그러면 그 현재 여당의 그 총리가 그러면 내가 나오겠다. 나오면서 우리가 다시 다시 선거를 하겠다. 근데 다시 선거를 해도 그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당이 또 예. 뽑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우리가 헌법을 먼저 바꿔야 되겠다. 네.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조건이 뭐고 이런 거를 네. 선거하는데 조건을 다시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는데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선거를 한 거예요. 네. 선거하는 날에 그 여당하고 야당하고 또 마찰 붙어 가지고요. 선거가 완성이 잘 안 됐어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선거하는 날에 야당 사람들이 몇 명 또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게 다 합해 가지고 계속 영어로 말하자면 아주 네. boil하면서 들끓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럴 때 또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질 텐데 특히 선교사님들이 좀 조심하거나 어려워지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환경에서. 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은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심란하고 좀 네. 어려우니까요. 네. 그러면서도 조심할 것이 태국 사람들이 또 언제 이걸 기회를 삼아 가지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치로 보고 눈치챌 수 있군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이면서도 네. 선교사님들은 더욱더 지혜롭게. 좀 지혜롭게 조심하면서 조심스럽게 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면 이제 때입니다. 불교계 쪽이나 이런 데서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겠군요. 그렇죠. 그쪽에서. 네. 네. 근데 불교계 쪽에 태국 불교계가 좀 이렇게 거칠고 어그레시브한가요? 불교들은 어그레시브하지 않습니다. 불교도들은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그레시브하지 않으니까 모슬렘들은 이제 자기 가족을 더 네. 넓히고 하는 네.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거기는 일부 다처제 폴리게미니까 네. 거기도 폴리게미인가요? 폴리감이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자꾸만 번성되고요. 예. 그리고 크리스티애니티들이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나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가지를 않으니까는 나가지 않는데 그래도 불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어그레시브한 거예요. 네. 불교에는 어그레시브하지 않으니까요. 네.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갈면 갈수록. 갈수록.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할머니가 위주로 해가지고 가정에 기독교는
외국 종교다. 네. 그렇게 한번 말하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이 모계 사회군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모계 사회요. 네. 아, 근데 지금 여자들이. 이제 네. 모계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정통적으로는 모계 네. 사회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할머니 권위가 굉장히 세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할머니나 어머니보다 좀 약한가요?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계실 텐데 좀 이렇게 태국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좀 그런 틈새 같은 걸 보시는 게 있는지요? 그런 전략 네, 같은 태국에요. 보면은 한국에서는 산으로 올라가면 옛날 우리 영화를 보면은 산 올라가면 이제 절이 있고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태국에는 그 도시마다 도시 그 길가마다. 길가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승려들도 너무 흔하게 보이고요. 네, 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의 그 심리적으로 네. 기독교인이 됐을 때에 네. 교회를 개척해서 그이들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플러그인 해주는 게 네. 제일 아주 좀 느리겠지만은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그 나라를 제일 잘 서브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하고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착이 되도록 정착이 네. 되도록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네, 거군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들어갔다 그래도요. 네. 교회를 외국인이 담임 오래 하면은 오래 할수록 그 교회는 약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빨리 자립이 안 되는군요. 네, 그 현지인이 조금 immature, 예. 네, 예. 비성숙하지 않아도 성숙하지 않아더라도 네. 그들을 빨리 앉혀가지고 네.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제일 안전하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일 좋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우리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가면 교회 개척하고 본인이 설교도 하고 처음에 본인이 담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초창기는. 네. 근데 그게 태국에서는 오래 가면 안 되는군요. 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그랬겠죠. 예, 그런데 네. 지금은 그 단계에서 이제 현지인을 찾는 네. 현지인한테 맡기는 그런 단계가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야 이제 둘이서 성도하고 목사나 전 사역자가 같이 이렇게 나가지 외국인이 이렇게 담임을 하면은 담임할 때까지는 잘 성장할 수 있는데 네. 외국인이 계속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떠날 때 그 교회는 아주 이렇게 약해집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가 태국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태국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좀 기도 포인트를 가져야 될까요? 프레이어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프레어 포인트가요. 네. 우리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정치적으로. 우선이군요. 네, 그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인들이 이때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리고 태국 현지인들이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그 한국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부르고 그 한국 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에 많이 성장한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태국 사람들도 이제 지도자로서 좋은 영향을 맺고 그리고 복음을 지혜롭게 이 때에 전달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종교적인 복음적인 기도 제목이요. 네. 그리고 태국이 다시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 비자들 네, 예. 그것도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태국이 아주 마차를 싫어하는 나라니까는 이것은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존심이 있으니까는 좀 시간은 걸리는데 결국은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그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손산 입지 않고 네. 타격받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나가지 않는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국이 요즘 갑자기 문제도 많아지고 또 우리 관심이 지금 막 생기기 시작하는 나라인데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태국이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선교지로 볼 때는 그래도 좀 쉬웠다 다른 나라보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죠. 지금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아주 자유롭게 네,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네, 그런데 비자 문제가 만약에 심각해지고 이게 계속 안 풀리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워지죠. 네, 뭐 주변 나라 같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지라도 네. 그래도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보다는 네. 현지인을 좀 더 많이 세우는 양육시키고 거로. 네. 네, 그이들을 앞장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이들 통해서 네. 복음을 전하는 게 태국 사람들이 이 복음 받는 거에 대해서 덜 거부감이 생기니까요. 네. 그러면은 현지인들을 그 지도자로 이렇게 양육할 때 지금 신학교라든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또 지원자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는 어떻게 지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태국이 불교 사회에서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학교에 온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인 가정에서 온다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돼서 그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반드시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장학금이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는 한 달에 50불이면 네. 거기서 공부도 하고 숙박도 먹고 네. 자고 네. 공부하고 의료 뭐 책값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50불이라 그래서 그게 100%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학생들한테 좀 자립심을 네.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50불을 한 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한 160명 되는데 네. 저희 선교부에서 한 20여 명 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이 늘려야 되겠군요. 네, 많으면은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죠. 네. 감사한 것은 금년에 네. 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자매 한 명이 네. 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엔트랜스 exam에 또 잘 통과를 했어요. 우리 한국 자매예요? 한국 자매예요. 그런데 네. 태국말하고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렇군요. 한국말도 잘하고. 네, 네. 그런데 재정이 딸린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 자녀가 아니고요. 선교사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얘가 교포죠. 얼마나 교수들 눈에 네. 잘 보였냐 하면은 네. 원래는 1학년 1학기에 장학금을 안 줘요. 네. 근데 이 친구는 특별히 누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대줬습니다. 대줄 걸로 제가 알고 네. 왔습니다. 태국에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가족들은 다 태국에 있고요. 가족들이 다 태국에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태국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의 뭐 2세나 1.5세 같은 사람인데 그 태국 신학교를 들어간 거군요. 네. 저희가-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경우고요. 네. 물론 그 태국 한인 선교사 중에 저희 신학교로 와가지고 저희 신학교가 BIT입니다. 네. 방콕 신학교. 네. 방콕 신학교에 와서 공부한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 한국인으로서 와서 네. 공부하는 그런 청년으로서는 처음이에요. 첫 케이스. 네. 하여튼 우리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학생들 지도자들 양성하는데 1인당 한 달에 50불이라 그러면은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좀 성령님이 이 방송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순종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방송 듣는 여러분들께 네.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국에서 7살 때 떠났기 때문에 네. 제 여태까지 들으셨으면은 좀 한국말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발음이 네. 얼마 전에도 제가 태국에서
그 관광한 두 자매가 관광하러 왔는데 네. 저한테 어느 장소를 소개해달라 그래서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나름대로 기뻐서 반가워서 한국 자매 아니세요? 그러니까는 영어로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또 한국말로 대답하니까 또 영어로 대답하면서 나중에는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았대요. 아. 저를 보면은 외모로도 이렇게 예, 좀 예. 태국 사람 태국 사람 같이 같죠? 생겼습니다. 네, 맞아요. 태국말로 하면은 이제 또 한국 사람 같지는 한국 사람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 제 말 들을 때에 좀 이상하다 그럴 수 있는데 네. 실은요 이게 저한테는 또한 좋은 에세트로 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태국에 가서 사역하면서 태국 사람들과 제일 많이 닮았다라는 그렇죠. 그게 가까워질 수 어느 있고. 면에서는 자존심 상하지만은 어느 면에서는 또 장점이- 칭찬일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예.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국 사람은 우리 선생님을 보면 그냥 태국 사람인 줄 알고 태국말로 하겠군요. 네, 네. 네. 하여튼 예, 거기 지금 22년째 계시면서 정말 우리 제가 이 방송 좀 약간 태국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다 말씀할 수 없는데 그 아버님 때부터 예, 오래됐습니다. 아버님께서 거기서 섬기신 게 지금 40년이 넘으셨죠? 네, 예. 43년으로. 네, 43년. 네. 대신 우리 귀한 어른이신데 지금 같이 그 MK로 자라면서 거기서 지금은 이제 또 아버님을 돕고 이 사역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한 달에 50불만 우리가 좀 절약해서 도와준다면 우리 거기 그 내부의 교회 지도자들이 좀 잘 양육하고 쓸 수 있도록 그 외부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안정되고 자립되고 빨리 쓰려면 내부자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좀 예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를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 방송 프로그램 아래에 연락처를 저희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 연락을 하시면 예 연결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요청해 드릴 수 말씀하세요. 있나요? 네, 네, 제 아버님 이제 네. 칼렙 리 박사님 네, 네, 그 선교 사역 한 40년 이상 하셨는데 네, 이제 저도 한 20년이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22년째라고 네, 그러셨죠? 22년째입니다. 네.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 아들이 네. 선교사 되겠다고 3대째. 선포를 했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그런데 네. 아직도 뭐 열 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 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태국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교 역사가 네.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온 뭐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이런 일가가 몇 대째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을 하듯이 우리 태국에 정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이 그렇게 또 가셔서 하니까 참 보기가 좋고요. 우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선교사 우리 본인의 말씀과 성명은 저희가 임시로 이제 가명을 썼습니다. 예, 네. 그것만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누구신지. 예, 근데 지금 워낙 그 태국 저 상황이 정치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이 방송이 혹시나 또 나쁜 영향을 줄까봐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했습니다. 그러나 특집으로 오늘 그 태국 그 이야기 두 번째 저희가 우리 조셉 리 선생님 모시고 나눴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동료 우리 많은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각 장소에서 주님을 귀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태국에서 참 감사하고 우리 같은 한국 민족 같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에 이렇게 열심을 가져주니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또 신학생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말세에 선교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셉 리 선생님, 예, 또 사실은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도 하시고 또 박사신데 또 현장에서는 또 신학교 교수로도 하시고 또 22년째. 그래서 사실은 한국말은 어려우시지만 태국말이 더 편하시고 영어가 편하신 우리 그런 선생님이신데, 예,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거기 있는 현지인 신학생들 지도자들 키우는데 1인당 50불씩 좀 지원해 주시면 정말 우리 태국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그렇게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약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정말 우리 태국을 가슴에 품고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또 종교적으로 우리 그 한국 선교사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셉 리 선생님 또 그 아버님 갈렙 리 선생님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태국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와디캅. 커큰캅. 컵쿤캅. 예, 사와디캅.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